자, 지금부터 뮤직톡톡 산모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산모교실 진행을 맡게 된 송쌤이라고 합니다. 송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또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내용들을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져가시고요. 돌아가실 때 베네피아 다산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다 문자로 드릴 거예요. 할인되는 가격보다 추가로 5% 더 받는 거니까 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출산용품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첫 시간은 입히기 항목입니다. 입히기 항목을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입히기의 첫 번째 항목을 보면은 베네 쪼고리라고 나와요. 이게 베네 쪼고리죠. 베네 쪼고리. 귀엽죠? 그죠? 베네 쪼고리. 의류로 설명하기 앞서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의류는 오가닉 소재냐, 오가닉 소재가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먼저 놓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닉은 뭐냐? 유기농. 그래서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 농장에서 추출한 실, 그걸 오가닉 실이라고 해요. 그 실로 만든 의류가 오가닉 의류예요. 오가닉 농장과 일반 농장의 차이는 화학 제품을 쓰지 않으니까 병충해에 되게 약하겠죠. 이쪽은 화학 제품을 적절히 쓰다 보니까 병충해에 강해요. 그 대신 우리 아이 피부에 닿는 이런 의류들이 화학 제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의류와 또 하나도 안 들어간 100% 오가닉 소재와 당연히 아이 피부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가닉 소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오가닉 소재예요. 그래서 신생아 때는 특별히 오가닉 소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샴푸나 바디나 여러 가지 세정하는 그런 세제들 포함해서 찌꺼기가 없고 천연 소재로 다 대부분 나와요. 신생아 거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돌이 지나고 어린이가 되어가면서 트러블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것저것 옷을 입어도 상관은 없겠죠. 이제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베네 쪼고리는 보통 생후 1개월 정도까지 입고요. 체크를 베네 쪼고리 어플에 보시면 5개로 제가 수량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5개 정도면 보통 됩니다라고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1시간만 깊게 자도 온몸에 땀으로 다 젖어요. 그러면 옷을 벗기고 닦아주고 바로 또 갈아입혀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개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한 달 정도밖에 못 입힌다고 해서 한두 개 가지고는 버틸 것 같지만 못 버티니까 한 4-5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베네 쪼고리 앞에 보시면 이렇게 손싸개 보이세요? 손싸개가 같이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얼굴을 상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톱 가릴 수 있게 그 손싸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베네 쪼고리에 붙어 있는 거고, 없는 거는 따로 손싸개를 하시면 되고, 쉽게 기저귀를 하루에도 여러 번씩 기저귀를 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베네 쪼고리 한 5개 정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항목은 신생아 모자죠. 우리 아이가 완전 신생아 때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아니면 또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 신생아인데 아이가 외출을 많이 할까요? 거의 안 하죠. 거의 집에만 있어요. 특히 겨울엔 더더욱 외출을 잘 안 할 거예요. 나들이용으로 모자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는 체온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신생아 때는. 그래서 모자를 통해 가지고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체온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역시 모자도 땀 때문에 많이 젖어요. 그래서 한 2-3개 정도를 준비해서 쉽게 빨고 마를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자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 속삭입니다. 속삭에 용도가 많아요. 여러 용도예요. 처음에는 아기가 잘 때 감싸주는 기능을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조금 자라면은 이불에 패드 아니면 머리나 이쪽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베개 같은 데다가 올려놔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카시트 같은 거 밑에 깔아도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속삭이는 좀 다용도로 많이 쓸 수 있는 원단이다. 그 정도 소재다 보시면 되고, 오늘은 한번 싸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보통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죠. 근데 한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 머리가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없으면 이걸 접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있는 경우는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먼저 아이를 이렇게 앉아서 놓죠. 머리 위치인데요. 속사계를 다 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재워도 되고요. 머리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맨 위까지 올리시면 이게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약간 밑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먼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을 먼저 이렇게 접는 거예요. 접어서 아이 팔이 자다가 막 움직여 스스로 깨고 놀래고 하지 않게끔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상태로 잠을 자면 엄청 편안하게 자겠죠. 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한쪽을 잡고 팔을 모은 다음에 좀 강하게 이쪽 반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아이 등하고 엉덩이 밑으로 속사계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팔이 나와 있죠. 그래서 팔로 딱 오므리고 반대쪽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발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먼저 하기 전에 발을 올리는데 근데 발을 많이 올리면 아이가 바로 움직이고 커야 되는데 발이 지금 이렇게 약간 굽혀져 있잖아요. 너무 깊게 올려버리면 갑갑하니까 좀 여유롭게 이 정도 여유롭게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여기서 팔을 잡고 이쪽으로 반대쪽을 쭉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두 팔 모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예쁘죠? 네, 이렇게. 모자가 있으면 모자를 씌워도 되고 아니면 이 속삭에 달려있는 모자 대용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를 편안하게 체온 조절을 시키면서 재우면 되겠죠. 이렇게. 예쁘죠? 네. 우리 아이를 안을 때는 목하고 머리를 먼저 잡고요. 엉덩이 쪽을 같이 잡아야 되고요. 등만 잡으면 목이 뒤로 꺾이기 때문에 아예 힘이 없어요. 척추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잡아주시고 엉덩이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속삭이를 한번 아이를 안아봤는데 지원자 한 분씩 받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좋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네, 좋습니다. 네, 네, 한쪽 팔을 하고 잡고, 네, 네, 반대발을 잡고 젖히시고, 네, 쏴주십니다. 발을 잡고. 이거는 여기서 이걸 나중에 했을 때는 요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나중에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말아 넣으면 됩니다. 공간이 충분히 나와야 되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네, 오일 갖다 주십시오. 오일. 지금 텐살 크림 바르고 있는 걸 같이 믹스해가지고 바르시면 좋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어우, 그냥 뭐 조리원에서 근무하시죠? 잘하시네요. 능숙하게. 속삭이를 할 때는 아이가 움직이거나 너무 작아서 포근하게 잡아주고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잠깐만 있어 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또 풀려요. 그러니까 아이를 항상 포근하게 잡아주면 눌러주면서 잡고 해주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다 아실 겁니다. 기본적인 방법이었으니까 속삭이는 한 4-5개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싸개 항목이 다음이에요. 손싸개 또 발싸개. 자, 이거는 어디가 손싸개고 어디가 발싸개인지 금방 아시겠죠? 요거는 손, 요거는 발. 역시 손싸개, 발싸개도 기본적으로는 체온 조절이에요. 특히 발싸개 같은 경우 체온 조절을 위해서 모자랑 똑같이 체온 조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집에 있다고 해서 양말 필요 없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발싸개는 체온 조절이고요. 손싸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얼굴을 상하게 하거나 손톱 보호를 위해서 얼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체크를 해보시면 손싸개는 한 3개 정도, 발싸개는 뭐 외출을 많이 하는 것도 한 2개 정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 다음이 우리가 가제손수건이에요. 가제손수건. 가제손수건은 엄청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해보면 30개 정도를 제가 체크를 해놨거든요. 정말 모든 것에 쓰인다고 보면 돼요. 아이가 있는 모든 곳에 거의 쓰인다고 보면 되고, 여기 있는 거는 밤부 소재예요. 밤부 소재이기 때문에 아이가 되게 깨끗하고 편안하고 부드럽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베개에 깔아도 되고, 먹을 때 이유식 시작할 때 목에 해도 되고, 한절기 때 체온 조절을 위해서 목에다 감아줘도 되고, 여러 가지로 뭐 닦는 거, 씻기는 거, 목욕할 때 가서 아이는 따로 타올 같은 게 없으니까 이걸로 같이 닦여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합니다. 손수건은 밤부 같은 거는 못 삶잖아요. 누래지고 지저분하면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버리고 또 새로운 거를 쓰시는 게 좋으니까 여러 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생아 양말입니다. 양말. 우리가 이제 외출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연적으로 신발과 양발이 돌 지나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양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실내에만 거의 안고 있기 때문에 돌 전에 한 뭐 6개월, 8개월 때는 못 걸어요, 그죠? 거의 돌 즈음부터 걷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양발은 기본적으로 한 2-3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턱바지는 당연히 손수건으로 대용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요런 턱바지는 이렇게 똑딱이가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손수건으로 턱바지 하는 것보다 요걸로 하는 게 훨씬 예쁘죠. 예쁘고 편하고 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것도 많이는 필요 없어요. 집에서는 그냥 손수건을 하고 어디 외출하거나 뭐 어디 여행 갈 때는 요런 걸로 하면 더 이쁘겠죠. 그래서 턱바지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턱바지. 그 다음부터 마지막에 아기 네이하고 내복하고 바디슈트, 우주복 요 3가지가 이제 의류죠. 신생아 때 입을 수 있는 의류예요. 의류.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복, 네이죠. 네이는 상하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바디슈트는 이렇게 하의가 없죠. 이렇게 하의가 없고 기저귀를 쉽게 갈 수 있게끔 집에서 보통 생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이거는 상하이가 붙어 있죠. 우주복이에요. 수량은 보통 바디슈트를 5개 정도로 했어요. 이거를 한 5개, 네이는 한 3벌 정도, 우주복은 2벌 정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집에 있을 때 춥지만 않으면 거의 바디슈트를 입히면 굉장히 편하게 기저귀 갈고 아이도 답답하지 않고, 위에는 이렇게 체온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편해서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바디슈트를 한 5개 정도, 또 빨기도 금방 마르기도 하고 했고요. 네이 같은 경우는 상하이가 구분된 거니까 아무래도 데리고 어디 나갈 때, 신생아 때는 뭐 옷을 같이 입을 게 없으니까 이런 네이 입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주복은 장점이 있어요. 다른 옷들은 상하이가 구분되거나 바디슈트는 하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온 조절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옆구리가 나와서 또 배앓이를 할 수 있고 모유수유하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옆구리가 터짐이 없어요. 체온 조절이 편하죠. 우주복도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복도 입혀보시고 내 생활 패턴하고 좀 더 맞는 의류를 또 1-2개 더 사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입히기 항목을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씻기기 항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씻기기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욕조하고 뭐 탕 온도계, 샴푸, 그다음에 바디, 목욕 타월, 크림, 로션 같은 거, 기저귀 가리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맨 먼저 욕조가 2개가 있죠. 2개가 이렇게 색깔별로 구매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목욕용, 헹굼용 이렇게 탕 온도를 받아놓으면 아이가 신생아 때 뭐 엄마가 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목욕을 시키고 바로 아이를 헹군 다음에 큰 타월로, 목욕 타월로 안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탕을 이게 엄청 크지 않고 신생아용이기 때문에 폭에서 보관을 하면은 부피도 하나 부피하고 똑같기 때문에 2개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다 해가지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따뜻한 물을 켜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온도에 맞게끔 탕 온도를 이렇게 해요. 탕 온도계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나씩 놔둬서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탕 온도계는 대략 몇 도 정도가 좋을까요? 우리 아이 40도, 37도, 35도, 네, 38도에서 한 40도 정도가 제일 좋대요. 헹굼용 조금 더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 좋고요. 40도 얘기해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방금 40도. 한 분, 2분. 선물 받으셨어요? 2분 안 받으셨죠? 네, 나오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샴푸인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샴푸 따로 바디 따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작기도 하지만 머리숱도 거의 없겠죠.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헤어 전용으로 막 풍성하게 막 샴푸를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올인원 제품을 해요. 올인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그냥. 천연 소재예요. 찌꺼기도 없고 아이 피부 트러블 잡아주는 써 있습니다. 신생아 영유아를 위한 부드러운 저자극 이렇게 돼 있어요. 올인원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아이가 슬슬 머리털이 나고 머리카락 전용 샴푸를 해야 될 때가 된다 하면 이걸 사시면 돼요. 샴푸를. 아무래도 헤어가 자라기 시작하면 샴푸 모발 전용으로 나온 게 머리에 영양분을 더 잘 주고 윤기도 나겠죠. 그러니까 샴푸를 따로 쓰는 게 좋긴 해요. 목욕 타올하고 아기 타올하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목욕 타올은 목욕할 때 쓰는 타올이고 그냥 아기 타올은 일반 아기들이 세수하거나 여러 가지 손 닦거나 할 때 모든 데 쓸 수 있는 일반 타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가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도, 쉽게 마를 수 있는 정도 사이즈고, 아무래도 외출을 많이 하는 아빠가 쓰는 수건 타올하고 신생아인 아이하고 같이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을 것 같죠. 오염도 많고 환경 오염도 외부에.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는 신생아 전용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이 목욕 타올은 아까 목욕시키고 나와서 우리 아이 체온을 잡아줄 때 목욕을 하고 탕에서 꺼낼 때 이렇게 해서 아이를 안고 바로 나오면 수분도 잡아주고 체온도 보호가 되고, 그렇죠? 아이 포근함도 느껴주고 불안함도 덜어주고, 이렇게 안고 들어가서 닦고 그 다음부터 로션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욕 타올입니다. 목욕 타올. 역시 요거는 밤부 소재예요. 되게 부드럽고 흡수력도 되게 높은 우리 아이 전용입니다. 수량이 보통 아기 타올은 한 4개 정도, 목욕 타올은 한 3개 정도를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정도 구매해 보시고 추가로 필요하면 더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꺼내서 잘 닦았어요. 바로 로션을 발라야 되겠죠. 로션 발라줄 때 엄청 예쁘게 깨끗한 우리 아이를 요걸로 바르는 거예요. 베이비 크림 같은 일반 로션이 있고 수딩 크림이 있어요. 수딩 크림. 수딩 크림은 국지적으로 발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진정을 시키는 거. 이런 로션은 온몸에 다 바르는 거니까, 얼굴부터 다 바르는 거니까 양도 많고 편합니다. 요거 한번 발라볼게요. 손등 발라보시고, 네. 네. 어떤가요? 부드럽죠? 네. 아이 제품들은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고 천연 소재다, 피부 장벽 강화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쓰는 게 아닌 신생아 전용으로 쓰셔야지 아이가 트러블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발진 크림, 체인징 인텐시브라는 발진 크림인데, 이 발진 크림은 뭐 기저귀 발진 많이 들어보셨죠? 기저귀 발진이라든지 침독이라든지 아니면 목, 뭐 겨드랑이 그런데 그런 곳이 많이 트건하죠.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렇게 발진 크림을 바름으로써 더 장벽을 강화해 주는 건데, 이게 병원에 갈 정도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이것만 바르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보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호를 하고 좀 심해졌을 때는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유아용 세제입니다. 세제. 유아용 세제도 세제랑 섬유유연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엄마 아빠 의류를 세탁하는 세제로 같이 하는 게 아니죠. 보통 세제 찌꺼기가 거의 없고 천연 소재를 만든 거예요. 아이 옷, 의류는 오가닉으로 좋은 거 천연 유래를 샀는데 크림도 저자극으로 쓰는데 세제만 아주 고자극으로 하면 안 되겠죠. 아이 전용으로 세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살균 세정제도 있어요. 세정제도 아이 신생아 전용으로 해서 물고 빨고 하는 거 뿌려가면서 세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탁망은 우리 아이들 옷이 약해요. 약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세탁망 통해 가지고 담아서 세탁을 해야지만 구분이 되고 또 찢김 없고 하니까 이런 세탁망도 아이 전용만 담아서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개씩 정도는 최소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생아 기저귀는 뭐 기저귀 회사들 단계별로 스텝별로 있으니까 조리원에서부터 사용하면서 단계별로 너무 많은 양을 사지 않게끔 해서 단계별로 준비하시면 되고, 청기저귀는 일반적으로 다 쓰진 않으시죠. 거의 일회용 기저귀죠. 사용했을 때 통풍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 잘 헐고 물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심해지고 기저귀 발진이 심해져가지고 병원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아이한테는 일반 일회용 기저귀가 안 맞는다 하면 몸에 좋은 천 기저귀를 하셔야 돼요. 엄마가 좀 힘들고 빨고 하셔도 아이한테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문제가 없으면 보통 많이 안 하시죠. 너무 힘들고 너무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천 기저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비데 항목 설명드릴게요. 이게 비데예요. 이게 세면대에다 이렇게 비치를 하는 거죠.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아이를 눕히고요.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쉬하면 응가한 다음에 아이를 이제 닦여주는 거죠. 이렇게 닦여주고 꺼내서 편하게 누울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이거는 걸어서 말리면 되죠. 그래서 따로 있으면 엄청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걸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기저귀 쓰레기통. 우리가 기저귀를 갈면 아이 똥 냄새가 처음에는 아주 냄새가 안 나요. 신생아 때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유식을 하기 시작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기저귀를 갈아서 말아서 집어넣어도 냄새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돌 지나자마자 기저귀 떼지 않잖아요. 좀 더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사놓고 바로 쓰는 게, 기저귀 할 때마다 차곡차곡 싸서 묶어서 버리고 하면 2중, 3중으로 패킹이 돼 있어요. 기저귀 쓰레기통. 우리 일반 쓰레기통은 패킹이 안 돼 있잖아요. 안에도 패킹이 돼 있고 여기도 또 패킹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열면 이런 식으로 봉투가 내려서 끊어서 또 접고, 그 다음에 종량제 넣고, 이런 식으로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을 쓰면 아무래도 많이 냄새를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기저귀 교환 때는 침대에 구매할 때 기저귀 패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침대에 이렇게 올려놓고 아이 기저귀를 교환하는 거죠. 기저귀 교환할 때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안전벨트도 있어요. 지지대가 있는 기저귀 교환대가 있어요. 그거를 사시면 아무래도 엄마가 허리를 굽히고 피고 하는 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편하기도 하지만, 워낙 아이한테 살 게 많아, 집들이.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좁고 높은 게 좀 아이한테 떨어질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권하는 상품은 아니고, 일자형을 놓고 소파나 침대나 아니면 바닥에다가 이런 패드형을 놓으면 좀 덜 위험하겠죠. 떨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아용 손톱 가위, 손톱깎이, 손톱 가위 이렇게 가위형도 있고 손톱깎이형도 있어요. 그래서 손톱에 정말 이물질이 많이 들고 세균이 많이 묻잖아요. 아이 전용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 면봉인데, 우리가 쓰는 면봉은 두껍고, 그렇죠? 두꺼우니까 아이 요만한 콧구멍에 안 들어가요. 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이 국지적으로 이렇게 연고를 바르거나 할 때 손으로 바르면 당연히 안 좋겠죠. 이런 걸로 쓰시면 되니까 이런 거 그냥 비치해 놓으시면 되세요. 구강 티슈는 아주 편하게 이렇게 패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 아이가 갑자기 잠들었다 할 때, 외출할 때 구강 티슈 닦아주면 당연히 보호를 해주니까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되고, 물티슈는 박스로 항상 지금부터는 이제 구매하셔야 됩니다. 박스로 여러 가지 쓰니까 물티슈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콧물 흡입기. 콧물 흡입기는 아이가 워낙 감기도 많이 걸리고 인후감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코가 막히면 답답해서 산소가 제대로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콧물 흡입을 통해서 좀 빼주면 훨씬 호전될 수가 있고, 실제로 병원을 가면 기계로 앉아서 콧물부터 빼주고 그러거든, 병원을 다니면. 그래서 그런 것들 집에서 자가로 해주면 아이의 빨리 호전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식기기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먹이기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기 항목은 젖병, 젖꼭지, 그다음에 브러쉬, 그다음에 젖병 세정제, 건조대, 보관대, 이런 항목들이에요. 맨 먼저 젖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젖병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있어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나눠지는데, 완전히 신생할 때 태어나자마자 모유 수유를 하고 젖병을 쓰게 되는데, 이 젖병은 아이가 먹는 양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변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한 번에 먹는 양이 있는데 이거 많이 샀다고 해서 아이가 먹다가 끊고 야 이걸로 바꿔주고 끊고 바꿔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게끔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큰 걸 사가지고 신생아 때 적은 양만 넣으면 공기층이 너무 많아서 배앓이가 하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큰 거 사놓고 이만큼 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신생아 때 정말 신생아 때 필요한 거 하고 중간 사이즈 하고 큰 거 하고 외출할 때 또 병원에 사면 되는 거고요. 젖병의 교체 시기는 미세한 흠집이가 있거나 주리가 있거나 하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틈 사이로 세균이 번식해요. 아무리 닦아도 그 안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세균을 번식하게 되면 아무리 깨끗한 분유나 모유를 타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스크래치가 안으로 가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버려서 교환을 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젖꼭지 요거는 요런 식으로 암에 Y컷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뭐 1month, 3months 이렇게 써 있어요. 개월수가 표시되어 있고 어떤 거는 뭐 SS, S, M, L 해서 뭐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뭐 이렇게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기준으로 단계별로 하면 되겠고요. 우리 아이를 젖병으로 물리기 전에 주의할 점은 따뜻하게 분유를 했어요.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가지고 했는데 아이한테 바로 막 먹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아이한테 입술부터 닫아주고 먹이잖아요. 먹일 때 이 분유통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압이 따뜻한 공기와 압이 안 빠졌을 때 이렇게 세우면 분유가 분출을 합니다. 조금씩 먹고 해야 되는데 막 나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안 좋겠죠. 체할 수도 있고 막 허트림도 할 수 있고 게릴 수도 있고 하니까 막 나오면 한번 열었다가 다시 압을 빼주고 그다음에 공기 빼주고 이렇게 하면 똑똑똑똑똑 떨어집니다. 그때 아이가 먹을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쓰는 텀블러 닦는 걸로 닦으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는 또 아이 전용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로. 자, 요거는 젖병을 닦는 거죠. 이렇게 젖병을 닦는 거고 아이 전용으로. 요거는 뭐죠? 누가 봐도 요거 젖꼭지 닦는 거죠? 그냥 누가 봐도 이렇게 닦는 거 전용으로 해서 짜서 말려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전용으로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젖병 세정제가 또 있습니다. 젖병 세정제를 짜가지고 젖병 세정제 전용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찌꺼기가 없는 거고 인체에 무해한 식물 첨가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제품들이 다 주류예요.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젖병 보관대는 젖병을 먼저 건조대에 말린 다음에 보관대에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금방 건조가 되겠죠. 건조가 되면 물기가 다 마를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저온 살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팡 소독기로 이렇게 물이 있는 상태에서 씻자마자 식기세척기도 아니고 막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건조시킨 다음에 저온 소독이니까 이렇게 소독하고 이때 아이가 뭐 물고 빨고 하는 뭐 딸랑이 같은 것도 같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하시면 되고 다 말랐을 때 이따가 말리면 계속 먼지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건조대 따로 열어서 건조대에서 착착 보관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요즘 많이 안 쓰시는데 나는 소독을 할 거야. 실제로 삶아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 이런 거 필요하면 사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젖병 소독기 유팡 외에도 뭐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요. 다양한 브랜드에 사시면 되고 요거는 뭐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쓰는 거고 오랫동안 하는 거니까 대부분 다 꼭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모유 저장팩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일반 지퍼백보다는 훨씬 더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살균 처리가 되어서 모유를 보관하기에 전용으로 모유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 들지 않고 안전한 소재로 되어 있느냐라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일반 우리가 집에서 쓰는 지퍼백과 다른 거예요. 훨씬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냉동실에 준비해서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축기는 이제 한쪽으로만 모유 수유 안 하잖아요. 당연히 양쪽으로 해야 되고 전몸살도 안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모유 양에 따라 너무 많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고 마사지도 같이 해줘야 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영리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제품이 좋다고 하니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유 쿠션입니다. 수유 쿠션
아이를 계속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아무리 앉아도 불편하죠. 팔도 아프고 아이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쿠션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쿠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앉아 있을 때 쿠션이 있으면 무릎을 통해서 받쳐주고 아이도 여기 올라가서 하고. 그러면은 좀 천천히 먹어도 엄마가 힘들지 않으니까 이런 쿠션이나 또 아니면 이런 거 패드 이렇게 되게 가벼워요. 아이가 앉아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엄마가 모유 수유할 때 많이 힘들지 않고 또 아이도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분유하고 식탁 의자인데 먼저 분유는 산부인과에서 기본적으로 또 먹고 조리원 들어가서도 먹는데 거기서 어떤 분유를 먹느냐에 따라서 이어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사냥분유나 뭐 여러분들 좀 더 좋은 거 따로 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회사마다 영양분 선택해서 인기 많은 것들 비싼 만큼 또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비교해서 직접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탁 의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풀세트로 돼 있어서 트레이까지 있어서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 엄청 좋아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탁은 아이가 식사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일상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먹지 않고 앉아서 식사를 한다. 이유식을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한 분리를 시켜주는 거고 아이가 더 컸을 때는 이렇게 트레이를 분리시켜가지고 엄마 아빠가 먹는 식탁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TV 볼 때도 이렇게 이제 자세 교정을 해주는 이런 제품도 있고 뭐 바퀴가 달린 제품도 있고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170kg까지 앉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제품인데 단계별로 뭐 키가 큰 사람도 앉을 수 있다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식탁 의자는 우리 아이가 식사를 전문적으로 이제 놀이와 분리시킬 수 있게끔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먹이기 항목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어서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교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 산모님들을 위해서 성악가 테너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교의 아주 멋진 노래를 아주 좋은 곡으로 엄선해서 준비를 했고요. 뭐 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 뭐 우리 아이를 만지셔도 되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먼저 듣고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너 길현봉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곡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 곡은 잔향이라는 한국 신한국 가곡입니다. 윤학준 교수님께서 쓰셨고 제목에 딱 맞춰서 가사가 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할 일 없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라는 이제 순수 한글 말이고요. 가사를 들어보시면서 잘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잔향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불어오는 희미한 바람일까 연초록 마음밭에 그대 향기 가득하다 머나먼 길 달려가 토해내던 붉은 날숨 다시 선 그 자리에 그대 숨결 가득하다 흰 달빛에 채워지던 그대의 찬양 은은히 스며들어 내 마음에 머물어라 돌고 돌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멈추이면 할 일 없이 흐르는 물의 노래 물의 노래뿐이여라. 흰 달빛에 채워지던 그대의 찬양 은은히 스며들어 내 마음에 머물러라. 돌고 돌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멈추이면 할 일 없이 흐르는 물의 노래뿐이여라. 돌고 돌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멈추이면 할 일 없이 흐르는 물의 노래 물의 노래뿐이여라. 감사합니다. 두 번째 노래는 조금 신나는 곡으로 이태리 깐토네를 준비했습니다. 푸니쿨리 푸니쿨라라고 이태리 나폴리의 활화산의 이제 관광 명소였던 그곳의 케이블카의 이름인데 사람들이 활화산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관광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 회사에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푸니쿨리 푸니쿨라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전해지다 보니까 민요까지 돼서 이태리에서 많이 유명하게 불러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푸니쿨리 푸니쿨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i se non anni neve ne stagliette tu sai ado sto corre gratte chiudi spiette farmelo un po' ado il fuoco cocce ma si fuie della sta e non te coria presto non te struie solo a guardare yammo coppa yammo coppa yammo ya funiculi funicula coppa yammo ya funiculi funicula yammo coppa yammo coppa yammo ya funiculi funicula coppa yammo ya funiculi funicula 무서운 불 뿜는 저기 저 산에 올라가자 그곳은 지옥같이 무서운 곳 무서워라 산으로 올라가는 수레 타고 모두가 새 떠오르는 저 연기 손짓 안에
오라 오라 가세 가세 저기 저곳에 가세 가세 저기 저곳에 푸니꿀리 푸니꿀라 푸니꿀리 푸니꿀라 모두 가보세 푸니꿀리 푸니꿀라 가세 가세 저기 저곳에 가세 가세 저기 저곳에 푸니꿀리 푸니꿀라 푸니꾸니 푸니꿀라 모두 가보세 푸니꿀리 푸니꿀라. 감사합니다. 두 곡 다 했는데 혹시 아쉽진 않으세요?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마중이라는 곡입니다. 이것도 신한국 가곡인데요. 하무모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마음에 흡족해하며 매우 만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하무무탄이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하무무탄이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교시입니다. 재우기 항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기는 당연히 아기 침대부터겠죠. 아기 침대, 그다음에 이불, 베개, 담요, 걸싸개, 블랭킷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침대, 우리 침대는 오늘 저희가 경품으로 드리는 침대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침대 왜 필요하냐?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랑 언제까지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계속 같이 옆에서 자면 불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면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는 잘 수 없어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말을 안 듣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침대로 유도를 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침대에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아이가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엄마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지퍼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침대에 옆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침대 옆에 있어서 아이의 자연스럽게 아이 컨택을 하고 수시로 하면서 엄마가 이동을 할 때는 아이를 커버해서 올려놓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수면 차원에서는 꼭 아기 침대를 사용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하고요. 이런 제품들은 지금 바퀴가 달려있죠.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실로 쉽게 이동 가능하고요. 침대에서 이불 같은 거, 베개 같은 걸 둘둘 말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커버를 시키는데 침대에서 아이가 실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항상 조심하시고 바닥이나 낮은 곳에 아이를 놔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침대용으로 되어 있는 곳에 하시는 게 좋고요. 보시면 좌우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가지고 높낮이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어떤 거는 돌려서 올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1단, 2단 돼서 볼풀 대용으로 아이가 좀 어린이로 컸을 때 볼풀을 집어넣어서 놀이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비교해 보시고 침대는 구매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다음에 아기 이불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기 이불 잘 때 여러 가지 몸에서 뭐 조금씩 냄새 날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나 여러 가지 문들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가 덮는 이불 말고 우리 아이 전용으로 이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끔 크죠? 되게 작은 이불은 금방 배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큰 이불이 필요하겠죠. 이건 좀 두꺼운 이불을 보여드렸고요. 얇은 이불도 계절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베개, 좁쌀 베개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짱구 베개하고 아이의 머리 모양도 잡아주고요. 베개는 한 2개 정도는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베개를 보면. 그래서 왜냐면 금방 땀이 젖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수건이나 뭐 속삭이나 그런 걸 포개가지고 재우면 되는데 금방 젖어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릴 수 있게끔 2개 이상은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요죠. 담요 블랭킷은 바닥에 까는 거죠.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여요. 겨울에는 외출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런 블랭킷 같은 걸 같이 들고 나와서 카시트에 깔아도 되고 그리고 집에서도 담요를 깔고 그 위에 방수 패드 같은 거 깔아 놓으면 아무래도 자주 빨릴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블랭킷을 바닥에 깔아주면 된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겉싸개인데 이런 식으로 블랭킷이나 이불 얇은 거를 겉싸개 대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이불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얇은 이불로 겉싸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겉싸개 전용으로 나오는 건 이렇게 속싸개와 비슷하게 이렇게 머리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안에는 훨씬 더 부드러운 소재고요. 뒤에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끈으로 묶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일반 이불을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단추가 있고 끈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겉싸개 전용이 훨씬 더 편안하게 외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방수요예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우리가 이불을 보통 이렇게 깔고 요를 깔고 하면 금방 목욕시키고 나왔는데 금방 로션 다 발라놨는데 또 오줌 싸요. 그럼 또 다 젖어요. 이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수요 저렴하면서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사이즈도 이렇게 작은 게 있고요. 더 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양면 이런 거 몇 개 깔아놓으면 빨리 세 번 할 거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좀 낫겠죠. 예. 방수요는 최소한 2-3개 정도 준비하고 사이즈별로 해서 아이가 눕고 앉는 곳에다가 편안하게 깔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운서죠. 바운서. 아이를 재우기 위함보다는 놀기 위함으로서 하는 거고 아이가 놀면서 잠이 들면 눕혀야 되겠죠. 침대 높이는 그런 형식이고 요거는 수동이에요. 수동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높이가 이런 제품이 있고 자동으로 뭐 포마우스처럼 눌러서 좌우 상하 음악 소리 나고 뭐 그런 것들을 대여하셔도 되고 바운서의 사용 기간은 길진 않다. 좀 짧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온습도계 우리가 지금 이불부터 요 방수요 바운서까지 다 베개까지 잠자는 곳 재우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 안에서
온습도계 하나만 딱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방마다 온도, 습도를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조절해 가면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마다. 체온계는 체온이 안 떨어지면 계속 고열이면 다시 또 병원에 오라 그래요. 약을 먹이고 하나 가지고 자꾸 불안해. 이게 맞는 건지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분 하나 있으면 좋죠. 그래서 한 개 이상 있으면 좋은데 일단 하나만 구매해 보시고 불편하면 하나 더 구매하신다 하면 되고 재우기 항목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박수. 자, 이번 시간은 놀이 나들이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모차, 또 카시트, 또 아기띠 등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깥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유모차는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용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가까운 데 있는 부가브라는 브랜드를 가져왔지만 뒤에 보시는 뭐 잉글리시나든 오이스터든 다양한 브랜드 줄주 다 브랜드마다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용이 있어요. 나는 쉬는 시간에 더 궁금한 것을 보시면 되고요. 구분은 가장 바퀴도 크고 프레임도 큰 것을 우리가 디럭스형이라 하고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부터 타는 거예요. 신생아부터. 시트형하고 시트형 이전에 평평하게 침대처럼 돼 있는 배시넷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드려요. 태어나자마자 배시넷형에서 눕혀서 이동을 하는 거고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보통 한 6개월 정도면 아이가 앉고 막 뒤집고 하니까 그때는 시트형으로 바꿔서 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럭스형은 신생아한테 최적화가 돼 있다. 그래서 22km까지 타는 거예요. 신생아만 타는 게 아니에요. 신생아부터 타는 거고 이렇게 앉혀가지고 타고 잡고 가는 거고요. 지금은 마주보기 하고 있잖아요. 돌도 되기 전에 답답해서 앞에 보자고 난리 납니다. 답답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그래 앞 시커 봐라 하면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디럭스형의 장점이고요. 디럭스형은 엄마들이 혼자 케어하기에 너무 커. 그게 좀 부담이 돼요. 아이는 너무 좋아요. 바퀴도 크고 서스펜션도 잘 돼 있어서 아이는 거의 그냥 안락 편안하게 가요. 근데 엄마가 좀 무거운 거죠. 근데 핸들링 할 때는 되게 가벼워요. 워낙 핸들링이 편하기 때문에. 단점은 폴딩을 할 때 폴딩을 다 해도 이렇게 이게 폴딩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다소 좀 크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대신 분리를 시키면 시트를 분리시키면 요거는 옆자리나 뒷자리에다 놔두시고요. 이렇게 들면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엄마 혼자 하기에는 디럭스형은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매일매일 엄마 혼자서 디럭스를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된다. 근데 아이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유모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충형인데 디럭스형보다는 좀 작죠. 바퀴도 작고 프레임도 좀 얇고 무게도 좀 가볍고 그래서 기본형으로는 배시넷이 없어요. 추가해서 할 수는 있지만 요거는 포함돼서 파는 거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시트형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6개월부터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6개월 이전에 아예 못 타냐? 못 타진 않는데 권하는 사항이 완전히 신생아보다는 6개월 이후부터 타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거고 6개월 이전에 태우려면 여기다 뭐 라이너 같은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추운 겨울에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한 2, 3개월 동안 거의 외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6개월 될 즈음에 타도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그냥 제조 자체가 그렇게 맞춰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고 시트 높이가 이게 한 바닥에서 50cm 정도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직접 탈 정도 높이면 되는데 이런 거는 아이가 3살, 4살 됐을 때 혼자 타기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생한테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시트가 높은 거는 엄마가 아이 컨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아이를 보고 만지고 케어할 수가 있는데 낮으면 낮을수록 엄마가 계속 허리가 아프고 눈이 멀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대신 낮으면 낮을수록 아이가 직접 타는 데는 편하죠. 예, 점점 큰 아이들이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접을 때는 이렇게 해서 접으면 돼요. 그래서 훨씬 간단해졌고 폭도 작고 무게감도 작고 부피도 작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것도 그렇고 캐노피는 연장을 시키면 되고, 역시 이 제품은 지금 앞보기를 하고 있는데 뒤보기 전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주보기죠, 엄마랑 이렇게. 그래서 절충형까지 디럭스형하고 절충형 이 두 가지는 마주보기가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어려도 다 태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휴대용.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거의 모든 휴대용은 이렇게 앞보기밖에 안 돼요. 앞보기, 마주보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보기가 안 되고, 그 대신 바퀴도 작고, 물론 이 제품은 네 바퀴 모두 서스펜션에 들어가 있어요. 프레임도 얇아요. 그래서 많이 좀 흔들흔들거리고 가벼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대신 아이가 쉽게 탈 수가 있겠죠. 이때쯤 되면 자기가 타서 핸들바 딱 풀고 딱 앉아서 안전벨트 착착착착착 메고 출발 이럽니다. 그럼 엄마는 가기만 하면 돼요. 예, 뒷바퀴만 잠궈놓고 밀리지 않게끔만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탑니다. 6개월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6개월 되자마자 바로 하는 것보다는 이쪽을 먼저 해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중간에 이제 엄마가 좀 더 가벼운 걸 할 때 요걸 하고, 병행인석 타다가 더 이상 이게 필요 없다고 할 때 뭐 누구를 주드시든지 당근을 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런 휴대용 유모차는 아이가 이제 유모차 그만 탈래요 할 때까지 태워도 돼요. 접는 건 이렇게 해서 접으면 돼요. 어깨에 매서 금방 가고, 엄마들도 좀 가볍게 들 수가 있는 거고, 피는 것도 거의 1초, 컷이 1초.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가벼운 것도 있고, 요거보다 약간 무겁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보통 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제일 크고, 중간 사이즈, 적은 사이즈, 가장 작은 사이즈 되고, 셋 다 마지막까지 무게는 22kg까지, 아예 22kg까지 탈 수가 있어요. 길게 타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고,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지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만 신생아부터 탈 수 있고, 요건 6개월 이후를 권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유모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카시트는 실제 자동차에서 우리가 타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시트형을 가져왔습니다. 잘 보이세요? 이게 차량 시트고, 여기가 차량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발 높이가 여기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카시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장착하는 거. 장착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인증받았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을 100% 사용하느냐, 여러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ISI 다 통과해도 제품을 장착을 잘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품 장착을 저희 베네피아에서는 직접 해드립니다. 네, 언제든지 오시면 직접 해드리고, 자, 차의 문을 열고 가시면 요 카시트는 아이사이즈 인증 받은 거에서 이렇게 아이소픽스가 있어요. 좌우에 두 곳에 있으니까 이걸 뺍니다. 빼서 차량 시트 밑에 있는 아이소픽스 이 핀이 있어요. 꽂으시면 돼요. 집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양쪽으로 꽂으시면 찰칵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색깔이 없는데요. 이거를 제대로 꽂으면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제대로 장착이 됐다. 어떤 카시트는 앞에 초록색이 표시가 돼요. 빨간색에서 초록색. 대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좌우가 장착이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등받이가 떠 있어요. 손바닥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장착이 밀착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장착을 왼쪽 오른쪽 제대로 장착을 한 다음에 카시트를 미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나요. 잘 들어보세요. 들리죠? 이렇게 해서 밀착이 됐어요. 이 밀착이 돼야지 등받이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안전하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발받침이에요. 신생아 카시트들은 이렇게 발받침이 있어요. 주니어들, 아이가 4세 이상 되면 주니어를 타게 돼요. 키가 크고 허리도 길고 차량용 벨트를 직접 이용하는 주니어용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주니어용은 이게 없어요. 주니어용은 회전이 안 돼요. 아이 4살인데 뒤 보고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자동차 안 탑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레그 서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펴야 돼요. 대부분 안 피고 그냥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펴야 됩니다. 피거나 아니면 쭉 뽑는 형이 있어요. 쭉 뽑거나 피거나 해서 완벽하게 핀 상태에서 내리는 건데요. 보면은 뒤에 버튼이 있어서 눌러요.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장착이 다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움직이죠. 움직이고 이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 보여요. 양쪽으로. 이게 눌렸다 안 눌렸다 눌렸다 안 눌렸다 초록색으로 변했다가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내린 상태에서 마지막에 카시트를 약간 한 0.5mm 정도 든 다음에 한 단계를 더 내리는 거예요. 그럼 지지가 완벽하게 되겠죠. 보여드릴게요. 카시트를 올린 상태에서 한 단계를 더 내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강하게 지지가 되고 뒤에도 아이소픽스를 꼈고 이렇게 하면 설치가 일단 완료가 된 거예요. 좌우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측면으로 온 거는 반 고정이에요. 이렇게 운행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인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혹시나 옆에 태워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생아 카시트는 무조건 뒤보기를 하셔야 됩니다. 차량문을 열고 타면 정면으로 보게끔 이 상태를 측면으로 틀어요. 그래서 이제 태우죠. 아이를 태운 다음에 안전벨트를 채웁니다. 채울 때 이제 너무 이게 작으면 아예 팔이 안 들어가고 힘드니까 눌러서 쭉 길게 뺍니다. 길게 뺀 다음에 벨트를 모아가지고 꽂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도 딱 맞게끔 탈 수 있게끔 신생아 전용 시트가 구매할 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신생아 전용 시트입니다. 요건 아니고 요거요. 이게 빠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 요걸 빼서 안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헐겁죠. 그래서 팔하고 가슴 온 매못에 만진 다음에 원하는 만큼 당기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뒤로 뒤보기 상태로 하고 문을 닫고 엄마가 옆에 타고 가면 돼요. 이게 정상적인 주행이고요. 아이가 눕고 싶다, 좀 자고 있다 그러면 눕혀주면 돼요. 그럼 아이가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이가 답답하다고 앞에를 보고 운행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미세한 충격이 오잖아요. 운행을 하다가 접촉사고나 충격이 나면 후방보기 할 때, 뒤보기 할 때는 머리부터 등, 목, 그다음에 엉덩이까지, 다리까지 온 몸에 카시트가 먼저 분산된 힘을 받아주고 몸도 분산된 힘으로 충격을 흡수하게 돼요. 안전하게 운행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앞을 보게 되면 충격이 빵 일어나면 머리가 제일 무겁잖아요. 가슴까지는 지지가 돼 있는데 머리 잡는 거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아이가. 그럼 척추가 완전히 위험한 상황이 돼요. 신생아 때는 더군다나 척추, 목, 요추 이런 쪽이 그 힘이 없어요. 아직 제대로 못 쓰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만 사용 방법을 알면 되고 머리 높이, 그다음에 엉덩이 사이즈는 시트 빼면 더 큰 아이들. 그래서 언제까지 타느냐? 태어나자마자 태우고요. 바로 태우는 거예요. 4세까지 태우면 돼요. 4세까지. 어떤 제품들은 5세까지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대부분이 유럽 기준에 4세까지 태우고 4세 이후에는 주니어로 이제 갈아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카시트 설명드렸습니다. 네. 아기띠는 신생아 전용 아기띠 12개월까지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아기띠들은 X반도만 돼 있고 앞에 엉덩이나 허리 받침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확장도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12개월 돌 전까지 쓸 수 있는 편안하고 가벼운 아기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힙시트형 이렇게. 힙시트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허리에 감고 힙시트는 아이들이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이후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부터 바로 사용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힙트만 이렇게 놓고 아이를 앉혀놓고 안고 집에서 거실에 생활하셔도 되고 외출을 하시게 되면 이게 붙어 있어요. 아기띠랑. 그래서 아기띠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아이가 엄마 어깨로 받아주고 아빠 어깨를 받아주고 요 허리로 분산해서 엉덩이도 안고 이렇게 하고 반대로 틀어서 앞에 보면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힙스트형이 있고요. 더우면 아기띠를 위에를 캐리어를 빼고 이렇게 카페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요거 안 쳐도 되니까 요게 많이 또 더울 때는 또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정통 아기띠가 있죠. 이렇게 허리를 감싸주고 어깨를 해주고 36개월까지 쓰는 보통 일반 아기띠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기띠와 힙시트 올인원 제품들 들어봤죠? 올인원 제품 하나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붙였다가 뗐다 붙였다 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패드를 감싸느냐, 그다음에 여기에
힙스트를 감싸냐에 따라서 시트형이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아이 성장 시기에 맞게끔 올인원을 사가지고 뭐 변형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외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좋은 유모차, 그다음에 아주 안전한 카시트, 편안한 아기띠 이렇게 구매하시면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나들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귀 가방 항목인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반 가방을 따로 쓸 수도 있겠지만 기저귀 전용 가방이 필요한 이유는 뭐 외출할 때 꼭 빼놔요. 갑자기 가방을 싸려 그러면 뭐 면봉을 놔두고 간다든지 뭐 구강 티슈를 놔두고 간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기저귀 전용 가방이 있으면 기저귀 몇 장, 분유 몇 개, 소분해 놓은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소품들을 미리 담아 놓으면 그거만 챙기면 되니까 어디 나가려면 한 1시간 넘게 걸려요. 옛날에 화장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는데 지금 아이 뭐 짐 챙기고 하느라고 그렇게 해도 빼놓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기저귀 가방에다 싸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아 바르기. 이 나기 시작하면 간질간질하죠. 바르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공갈력 꽁치, 예. 요거만 물려주면 조용하죠. 예, 이렇게 공갈력 꺾기는 여러 개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딸랑이, 네, 이렇게 딸랑이도 필요하고 아기 체육관, 이렇게 모빌, 흑백.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흑백이 나오고 계시죠. 흑백하고 컬러를 바꿔주고 나에 놓을 수 있게끔 체육관 누워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아이 이제 놀이나들이 또 놀기가 충분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만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성장하면서 이제 어린이 제품으로 키즈 제품으로 이제 갈아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놀이나들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산모 용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비타민 다 드시고 계시죠? 철분제 다 드시고 계시고 엽산도 그 이전부터 드시고 계셨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챙겨서 종합 비타민 형식으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목, 아대 같은 거 이런 거 뭐 시끈시끈 이제 합니다. 예, 미리미리 손목, 발목 같은 거 특히 손목이 많이 시리다고 하는데 그런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모용 패드 이렇게. 패드도 따로 자주 교체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유 브라 따로 수유 브라 사이즈별로 해서 수유 브라가 있어야지 모유 수유하는데 굉장히 편하니까 따로 꼭 준비하시면 한 2-3개 정도 체크를 해놨습니다. 될 것 같고 수유 패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네, 기저귀 가방에 넣어놓으시면 수유 패드도 해서 쓰시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모님 복대 허리 이제 안 좋으신 분들 복대 따로 준비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회원부 방석 이런 거 제품들 많이 있어요. 메모리 폼분에서 이런 거 있으면 좀 편안하게 되고 보통 이제 튼살 크림 같은 경우는 임신 사실을 알고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르는 게 아니고 처음 그 이전부터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배가 나오기 전부터 바르고 케어를 해주고 배가 나오면서도 자연스럽게 팽창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이를 출산 이후에도 애프터를 계속 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회복도 돼야 되니까 한 번 튼 살을 회복시켜 주지는 못해요. 그런 기능이 없는 거니까 미리 발라주셔야 되고 꾸준하게 발라주시고 출산 이후에도 발라주셔야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두크림 당연히 있어야 되죠. 막 트고 아이들이 깨물고 할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되고 자욕대야에 뭐 쑥 같은 거 이렇게 편한 거 해서 자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모 용품들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나에 맞게 나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만 택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나중에 준비하면 늦으니까 필요할 때 있어야 되니까 미리 체크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산모 용품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다 했는데 어땠어요? 많이 도움 되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베네피아 다산 매장은 남양주 지역 화폐를 쓸 수가 있어요. 10% 할인받을 수가 있고 부가부 외에도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있으니까 돌아가시면서 5만 원권 쿠폰 가니까 최대 5만 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니까 향후에 뭐 배우자님하고 한번 주말에 오셔도 되고 한번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경품 추첨하는 시간이고요. 경품 추첨한 이후에 이제 가시면서 아기티 하나씩 다 드릴 건데 한 5분 정도만 시간 내셔가지고 플레이스 후기
영수증 후기 남겨주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등은 침대고요. 2등은 3분 체온계, 브라운 체온계고요. 3등은 블루래빗 토이북을 5분한테 드립니다. 총 9분이 받아가시는 거죠. 블루래빗 토이북 5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됐습니다. 5명 뽑았습니다. 자, 첫 번째 블루래빗 당첨자 산모님은 5번입니다. 5번. 두 번째 분은 8번, 1번, 18번. 여섯 번째 분은 3번 나오세요. 네, 박수 들어가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등 3분입니다. 2등 3분. 네, 3분 당첨됐습니다. 3분. 오늘의 브라운 체온계 첫 번째 당첨자분은 7번입니다. 7번. 11번. 세 번째 당첨자분은 16번. 나오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망 1등을 뽑겠습니다. 침대. 누구 4번. 몇 번 뽑아드려요. 몇 번? 2번. 몇 번이요? 6번. 네, 알겠습니다. 안 보고 6번. 나왔어. 1등 되신 분들은 그 신발 벗어 한번 던져주고 소리 한번 지르고 이런 퍼포먼스 좋습니다. 대망의 1등은 14번. 나오세요. 손만 올려놓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몇 주예요? 32주. 들어가십시오. 네. 오늘 준비한 거 다 마쳤습니다. 베네피아 매장하고 또 뮤직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